1월은 텃밭에서 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미래 오이 농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1월에 저지르는 작은 실수 하나가 여름 내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아삭한 오이 하나 없이 여러분의 텃밭을 텅 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 씨앗 준비와 관련해 1월에 꼭 해야 할 단계들과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왜 어떤 분들은 가을까지 오이를 아삭하게 즐기는데 어떤 분들은 싹조차 제대로 틔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베테랑 텃밭 전문가들이 숨겨온 핵심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하필 1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흙에 심을 때까지는 몇 달이 남은 것 같은데요. 핵심은 계획과 적절한 시기에 시작에 있습니다. 씨앗 준비는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한 전체적인 절차의 복합체입니다. 만약 남부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초조기 수확을 위해 난방시설이 갖춰진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할 계획이라면 모종 파종은 벌써 2월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이때쯤이면 씨앗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검되고 소독되고 심지어 싹이 트여진 상태로 말이죠. 게다가 1월은 기존 재고를 점검하고 새로운 품종을 여유롭게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상점의 다양한 종류가 다 갖춰져 있을 때 말이죠. 기억하세요. 오이는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파종 전 준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복불복, 즉 미래의 수확량 전체를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뭘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재고 확인과 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모아두셨던 작년이나 그 이전의 오이 씨앗들을 모두 꺼내보세요. 포장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제조사가 표시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다고 해도 씨앗을 섣불리 버리진 마세요. 오이 씨앗은 6년에서 8년까지도 꽤 오랫동안 발화력을 유지하지만 해가 갈수록 발화율은 떨어집니다. 이런 씨앗 포장들은 따로 분류해서 반드시 발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상세한 파종 계획을 세우세요. 오이를 몇 폭이나 심을 건가요? 소금 절임용 품종, 샐러드용 품종, 다수학 곁순, 품종, 혹은 단위결 과형 품종 등 어떤 품종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의 재배 일지에 기록하세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원예센터나 종묘상에서 충동적으로 씨앗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주고 정말 필요한 품종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언뜻 보면 지루해 보이는 이 단계가 바로 재배의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확실한 비결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씨앗 재고가 부족해서 보충해야 할 경우 마트나 가게에서 씨앗을 제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아무 포장지나 덥석 집지 마세요. 포장에 적힌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특히 F1 표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F1은 1세대 잡종 하이브리드를 뜻합니다. 이 품종은 보통 수확량이 많고 병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씨앗을 다음 해에 다시 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부모의 우수한 형질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F1 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순수 품종 오이입니다. 이 품종에서는 씨앗을 직접 채종하여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성기간, 즉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만생종인지 말이죠. 이것은 여름 내내 꾸준히 수확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품종이 노지 재배용인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용인지 어떤 환경에 적합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흰가루병이나 노균병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내병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병성이 좋아야 나중에 방제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이자 아주 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숙련된 텃밭 농부들도 저지르는 실수죠. 그 실수는 바로 씨앗을 무턱대고 샀거나 단순히 이웃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고르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는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작물이라도 여러분의 텃밭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양 환경, 일조량, 물 주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웃은 시설하우스에서 오이를 키우지만 여러분은 노지 재배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배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보자라면 이국적이거나 생소한 신품종에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후에서 이미 잘 검증되고 성공적으로 입증된 지역 적응형 품종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판매자에게서 씨앗을 샀거나 출처나 정보가 없는 무표시 봉투에 든 씨앗을 구입하지 마세요. 운이 좋으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작물을 얻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밭에 위험한 병충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씨앗의 유통기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속설이나 오해가 참 많죠. 제조사들은 보통 만약을 대비해 2-3년 정도의 보수적인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이 씨앗이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씨앗 중 하나입니다. 건조하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5년은 물론이고 7년이 지나도 여전히 훌륭한 발화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후 3년 정도 묵은 씨앗이 가장 좋은 수확량을 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묵은 씨앗에서 암꽃이 많이 피는 식물로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작년에 수확한 아주 신선한 씨앗은 숫꽃, 즉 헛꽃만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오이 씨앗 봉투를 발견했더라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다만 본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발화율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실전 단계인 씨앗 선별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가장 알차고 튼튼하며 생명력이 좋은 씨앗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소금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 약 200ml 한 컵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깎은 보통 식용소금 한 작은 술을 넣고 잘 녹여줍니다. 이제 한 봉지 분량의 씨앗을 이 소금물에 넣고 씨앗 전체가 물에 젖도록 막대기로 살살 저어주세요.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씨앗 일부는 바닥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씨앗들은 쭉정이거나 약하거나 손상되었거나 속이 비어있는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에서는 좋은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숟가락으로 건져서 버리시면 됩니다. 반면에 물속에 가라앉은 씨앗들은 우리의 황금 씨앗입니다. 이들은 속이 꽉 차고 무거우며 양분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씨앗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인 파종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원예가들이 씨앗 선별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냥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실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을 준비하고 값비싼 모종 포트를 구입한 뒤
식물 등 아래에 귀한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씨앗 10개를 심었는데 고작 5개만 발아 합니다. 여러분이 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창가나 실내의 소중한 공간 절반이 그냥 허비된 겁니다. 하지만 씨앗 선별, 즉 캘리브레이션은 처음부터 싹을 틔울 수 없는 비실용적인 씨앗들을 걸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거의 100%에 가까운 발화율을 보장하며 균일하고 튼튼한 모종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당장 몇 개의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을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알이 꽉 찬 충실한 씨앗에서 자란 모종은 더욱 강하고 건강해서 속가내기나 흙에 옮겨 심는 이식 과정도 쉽게 견뎌냅니다.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간단한 작업에 단 10분만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튼튼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단계는 바로 씨앗을 뜸들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확한 비교적 신선한 씨앗에 효과적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씨앗을 뜸들이면 내부 생화학적 과정이 활발해져 씨앗의 휴면 상태를 깨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랄 식물에 암꽃이 더 많이 형성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암꽃이 많아질수록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당연히 수확할 수 있는 오이의 양도 늘어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씨앗이 담긴 망이나 봉투를 중앙 난방기 혹은 난방 배관 위에 2-3주 동안 올려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난방기가 너무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최적 온도는 약 30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만약 난방기가 너무 뜨겁다면 씨앗 봉투를 난방기 바로 옆에 매달아 두시면 됩니다. 또한 씨앗을 더 빠르게 뜸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도 정도의 물이 담긴 보온병, 텀블러에 씨앗을 넣고 2시간 동안 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극 효과뿐만 아니라 씨앗을 부분적으로 소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두 번째 심각한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과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높은 온도에 씨앗을 노출시키면 씨앗 속의 배아가 말 그대로 삶아져 익어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뜨거운 물에 닿아버린 씨앗은 절대 발아하지 않습니다. 오이 씨앗에게 치명적인 온도는 60도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온병 텀블러를 이용한 급속 처리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해서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끓는 물을 대충 눈대중으로 붓지 마십시오. 라디에이터나 난방기를 이용해 온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댔을 때 오랫동안 대고 있기 힘들 정도로 뜨겁다면 그것은 씨앗에게 너무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주방 찬장 위처럼 비교적 덜 뜨겁고 은은하게 온기가 유지되는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열하는 것보다 덜 드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가온 처리는 단 몇 시간 만에 여러분의 모든 파종용 종자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깊게 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선별하고 따뜻하게 불리는 작업 예열을 마쳤다면 이제 소독 또는 침지 처리를 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은 종자 표면에 붙어있는 곰팡이성 질병 및 세균성 질병의 병원균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무리 검증된 생산자에게서 종자를 구매했더라도 그 표면에는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고전적인 방법은 바로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 농도의 용액이 필요합니다. 이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망간산 칼륨 분말 1g을 물 100ml에 녹여주세요. 완성된 용액은 짙은 보라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종자를 천 주머니에 담아 이 용액에 50분에서 30분 동안 담가 놓습니다. 종자가 손상될 수 있으니 이 시간보다 길게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독 처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흐르는 물에 종자를 충분히 헹구어 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뿌리 썩은 병 같은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독약인 과망간산 칼륨을 구하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대안으로는 3% 과산화수소를 추천합니다. 씨앗을 희석하지 않은 원액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둔 다음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단순 살균 효과 외에도 씨앗에 산소를 공급해 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피토스포린 MM과 같은 생물학적 살균제, 즉 생물 농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명서대로 약재를 희석한 후 씨앗을 1.2시간 동안 담가두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든 균을 다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씨앗 표면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정착시켜 나중에 작물을 보호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알뢰즙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뢰즙과 물을 1:1로 희석한 다음 씨앗을 몇 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알로에는 소독 효과와 더불어 천연 성장 촉진제 역할까지 한 번에 하는 만능 해결책입니다. 종자 소독 시 세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중대한 실수는 지나치게 고농도의 소독 용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소독해야지 라는 욕심이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너무 진하게 만들거나 씨앗을 그 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종자의 배아와 껍질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씨앗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과산화수소 용액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15분 이상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포장지의 사용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제조사는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도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식물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농약의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덜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종자 처리의 맥락에서 이 황금률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태울 정도로 오래 담가두는 것보다 처리 시간을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제 씨앗을 불리는 과정, 즉 침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처리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씨앗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발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받아둔 물에 씨앗을 담급니다. 이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씨앗을 접시에 담고 젖은 천이나 솜 위에 올린 다음 위를 다시 같은 젖은 재료로 덮어줍니다. 씨앗이 충분히 불어날 때까지 약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침종과 자극, 생장 촉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 대신 특별한 용액, 즉 생장 촉진제 용액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핀, 지르콘 또는 칼륨 휴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제는 발화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식물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가뭄이나 저온 같은 불리한 환경 조건에 대한 내성을 높여줍니다. 이들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철저히 따르고 정해진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재배를 선호하시거나 화학적인 발화 촉진제 사용을 꺼리신다면 자연에는 훌륭한 대체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민간 요법 중 하나는 꿀물에 씨앗을 담그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을 섞어 쓰시면 됩니다. 꿀은 씨앗의 발화를 촉진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미네랄과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증된 방법은 알로에 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 소독 용도로 알로에를 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활용할 때입니다. 알로에 잎을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보관한 후 즙을 짜서 물과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 용액에는 씨앗을 최대 24시간까지 담가둘 수 있습니다. 또한 발화 촉진을 위해 나무재를 우려낸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잿가루 한 큰술을 물 1리터에 넣고 하루 동안 우려낸 다음 걸러 사용하세요. 재는 씨앗이 힘차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칼륨, 인 및 기타 필수 요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불릴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씨앗을 컵이나 병에 담고 물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발화를 위해 물뿐만 아니라 산소도 필요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씨앗은 물에 젖은 상태가 아니라 젖은 기질이나 키친타월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씨앗을 불릴 때 끓인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끓인 물에는 용존 산소가 거의 없어 말 그대로 죽은 물입니다. 차라리 미리 받아놓아 염소 성분이 날아간 수돗물이나 해빙수 혹은 빗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씨앗을 담은 접시를 차가운 창틀에 두는 것입니다. 오이 씨앗이 물에 불고 발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5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발화 과정이 매우 느려지거나 아예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온실 같은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씨앗이 충분히 불었으면 이제 발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작고 하얀 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씨앗이 살아있고 심을 준비가 되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씨앗을 불린 그 접시, 즉 축축한 천이나 화장솜 위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접시를 비닐봉투 안에 넣거나 랩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온실 효과판이 효과가 생겨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밀봉하지는 마시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미니 온실을 온도 25도에서 28도 사이에 따뜻한 곳에 두세요. 매일 씨앗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이 마르지 않도록 습도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종이나 씨앗의 신선도에 따라 1일에서 3일 사이에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mm 길이의 하얀 뿌리가 보인다면 그 씨앗은 이제 심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네 번째이자 아주 교묘한 실수는 씨앗을 너무 과하게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재배자들은 뿌리가 1cm 이상 자랄 때까지 씨앗을 싹 틔우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렇게 길고 연약한 뿌리는 파종하는 과정에서 아주 쉽게 손상됩니다. 뿌리가 조금이라도 부러지거나 다치게 되면 이는 미래의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는 고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뿌리가 길어지면 서로 엉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엉킨 뿌리를 떼어내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뿌리를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긴 뿌리가 난 발화된 씨앗은 흙 속에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파종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뿌리가 톡하고 살짝 나왔을 때이며 이때 뿌리의 길이는 씨앗 자체의 길이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기의 씨앗이야말로 활력이 넘치며
흙 속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씨앗 굳히기 혹은 경화 처리는 파종 전 씨앗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랄 식물들이 급격한 온도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노지나 비닐하우스 등 갑작스러운 냉해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오이를 재배할 계획이라면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에 불려 부풀었거나 막 싹이 튼 씨앗을 젖은 천에 감쌉니다. 이 상태로 실내 온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12시간 동안 둡니다. 그리고 다음 12시간은 반대로 찬 곳에 둡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온도가 0도에서 3도 사이로 유지되는 냉장고의 가장 아래쪽 칸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을 번갈아 가며 온도를 교체하는 과정을 3일에서 5일 동안 반복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온도 샤워를 통해 씨앗은 단련되며 앞으로 자라날 식물은 날씨의 변덕에 훨씬 더 강인하고 잘 견디는 개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묘목을 굳이 단련시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난방시설을 갖춘 온실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랄 단위결과성 교배종 씨앗은 단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스트레스도 좋지 않으며 이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형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화 과정은 오히려 이들의 유전적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모종이 외풍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충분히 데워진 토양으로 옮겨 심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 단련 과정을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단련은 근본적으로 척박한 환경, 즉 스파르타식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단련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오이가 자랄 환경이 어떠할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조치는 오히려 필요 없거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명확한 일정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력을 펼치고 모종을 밭에 심을 예상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정식을 계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이 모종의 가장 적절한 생육 기간은 25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파종해야 할 시기는 4월 중순이 되는 거죠. 이제 씨앗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아 싹 틔우기 2, 3일, 물에 불리는데 하루, 소독하고 씻어내는데 1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난방기구 위에 두어 씨앗을 덮이는 과정을 한다면 2, 3주가 걸리고 종자 선별 크기 고르기에는 10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과정을 늦어도 3월 말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1월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월과 2월에는 씨앗 재고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며 씨앗을 구매하고 난방기구 위에 천천히 오래도록 씨앗을 예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외물에 닿는 모든 습식 과정들은 파종 날짜에 가까워졌을 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2월 초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올해 심을 오이 품종의 전체 목록과 필요한 모종의 수량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모든 씨앗은 이미 구매되어 있어야 합니다. 봄까지 미루시면 좋은 품종들은 이미 동이 나버리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작년에 쓰고 남은 묵은 씨앗이 있다면 발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었을 때 정확히 몇 %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최고의 수확량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씨앗을 미리 천천히 덮이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뜻한 곳에 천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1월에 이 간단한 단계들을 모두 이행하신다면 파종 시즌이 시작될 때 서두르거나 번거로움 없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종 재료의 품질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귀한 봄철 시간을 모종 작업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이 농사를 위한 준비가 5월이 아닌 추운 겨울, 1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묵은 씨앗 봉투를 점검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묘종 순화 과정까지 이 모든 경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공의 비결은 마법 같은 비료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봉투에 담긴 마른 씨앗을 땅에 그냥 던져놓고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별, 온탕 소독, 씨앗 소독, 그리고 발화 촉진과 같은 이 모든 과정은 미래 식물의 건강과 힘에 헤아릴 수 없는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서두름과 이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의 씨앗이 싹트지 않거나 모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지식으로 무장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 시즌을 위해 씨앗 준비를 벌써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